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1일 월요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무술년 대망의 1월 1일입니다. 여기 장미꽃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 선인장꽃과 군자란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 꽃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자,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는 우리의 이제 후대들이 태어나서 이제 대한민국도 보호하고 또 대한민국도 발전시키고 이러한 아이를 많이 낳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 유사시 군 지원 합창 계획 바꾸려 했다. 국회 동의 안 거쳤다. 이의 제기돼 합의 수정 시도하자 UAE가 반발했다. 저는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레바논에 가서 임종석이가 헤즈볼라 지원하는 이것을 레바논 대통령과 또 헤즈볼라의 리더를 만나지 않았냐 하는 전략적 판단을 합니다. 이걸 물타기하기 위해서 계속 아랍에미레이트를 띄우는데 문제는 반미 전선에 올라탄 그래서 중국과 동맹관계라고 공동운명체고 동반자라고 한 것은 동맹관계라고 한 이제 한미 동맹을 깨는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결국은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를 통해서 공격 행위를 하려고 하는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서 레바논에 지난 12월 10일 날 1호기를 타고 들어가지 않았나. 거기에 탄조균과 탄조균 해독제 이걸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략적 평가입니다. 주사파 임종석 종북 간첩이 방문 직전에 UAE 원전 한국 업체 공사 진행 어렵다고 호소를 했다. 그래서 UAE 주재 대사관 외교부에 보고했고 임 실장 파견과 연관 가능성 있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연결이 돼서 헤즈볼라가 갖고 있는 땅굴로 이스라엘을 탄저균으로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끝장입니다. 세계 분쟁에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주사파 임종석과 1급 비서관 이상 청와대 65명 중에 34%를 장악한 23명의 주사파 거기에 총대장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제 국제 분쟁에 뛰어드는 꼴이 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전보다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된다. 검문 검색 심하고 과도한 제재를 한다. 납품 대금 수령도 제대로 안 된다. 야당 문정부 양국 간 군사협력을 전 정부 적폐로 몰려다 일이 터졌다. 이것도 한 아이템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헤즈볼라 관련된 이것은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적을 해도 언론에는 날 리가 없는 이 여적들의 행진이 50대 언론사 여적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현장을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74.6%가 통합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바른정당과 통합 추진 본격화되고 안철수는 범개혁정당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홍준표의 한국당을 찍어 누르고 이제 통합당이 이제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 대망을 갖고서 가고 있습니다. 반대파는 투표율이 23%밖에 안 된다. 안 대표에 대한 불신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제재에 곳곳에 구멍이 났다. 기름 몰래 판 중국, 출항 선박 또 적발했다. 러시아 선박들도 최소 3차례 넘겨줬다. 여수 억류 중인 북밀거래 선박은 중국 반대로 제재 대상서 제외됐다. 저 해적 시진핑이가 이 짓을 합니다. 기름 몰래 파는 시진핑이와 저 동네 깡패 왕이 우리 문재인 씨가 방문했을 때 국빈 방문이라 했을 때 그 100m 떨어진 곳에서 문재인 씨를 취재했던 이 취재 기자를 폭행한 이 동네 깡패 왕이 국제 해적 시진핑이가 벌리는
이 유엔도 무력화시키는 이 짓을 합니다. 평창올림픽 우리가 지킨다. 공군 FA-50 편대 세맞이 비행을 하고 있다. 이 T-50이라고 하는 것을 락히드 마틴사와 우리 카이가 합작을 해서 만들어냈고 이것을 변형을 해서 파이터, 공중전도 할 수 있고 어태커, 공격기도 할 수 있는 FA-50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국산기가 이제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을 초계 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서울 박원순이 안철수 빅매치가 이루어지는가? 이어 영남광역단체장 나오나? 민주당이 최소 12곳을 갖겠다 그러고 한국당은 6곳을 사수하겠다고 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전제로 5곳을 갖겠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당은 전패라고 봅니다. 전자개표기 이 바보들이 한국당에 앉아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로 이제 19대 대선도 저 문재인이를 가짜 대통령, 사기 대통령, 부정 대통령을 올라앉힌 것을 모르는 전자개표기 바보들이 한국당에 있는 한은 백전백패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과 또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 후배 장군인데 북한 2018년 핵미사일 실험을 2 내지 3번 한 후 협상하자고 할 것이다. 미국은 목숨 바쳐줄 동맹국이다. 중국은 우리 주적인 북의 친구, 적국이다. 설 자리 잘못 택하면 고아가 된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잘못 택하면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잘못 택했다. 우리는 고아가 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직하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미국 우선은 경제봉쇄에 나서겠지만 안 먹히면 올해 내 군사 옵션을 쓸 것이다. 핵능력 거세하고 천수 누리느냐, 중방관 속에 혼자 싸우다 죽느냐. 김정은의 남은 선택지는 2개뿐이다. 김정은이가 싸우면 그 배후에는 저 국제해적 시진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굴로 기어들어올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국군은 이제 대한민국에 우리 동포라고 해갖고 수많은 특수부대를 잠입시켰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이제 북한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내란 상태로 가져가서 이제 대한민국을 석권해서 결국은 2003년도에 저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만든 동북공정을 완수할 이 전략을 갖고서 김정은이 배후에서 김정은이와 사이가 틀어진 척하면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국제해적 시진핑 또 동네 깡패 왕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원식 이 후배 장군에게 땅굴을 모르는 바보 장군이라고 썼습니다. 이 땅굴 전략이 없이 여기다 쓴 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땅굴 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후배 장군에게 미안하지만 작전 본부장을 하면서 땅굴을 덮었던 세력 중에 한 명이라고 보고 땅굴을 모르는 바보 장군이라고 쓴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을 노리는 300문의 240mm 방사포가 위협적인데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다. 우리 군은 방사포가 숨어있는 동굴 진지를 파괴할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다. 진지 밖에 나와 있더라도 중대본부와 탄약 무전기가 있는 진지가 파괴되면 지휘 통신이 안 돼 사격이 불가능하고 재장전도 할 수 없다. 맞는 말이지만 땅굴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도 바보 중에 상바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연합훈련의 연기 축소를 북한과의 대화 재개 또는 핵실험 중단 등과 연기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일이다. 한미연합훈련은 북중이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안이다. 북한 비핵화의 입구가 아닌 출구에서 써야 할 아주 비싼 카드다. 이것을 대화 재개나 핵실험 중단과 맞바꾸는 건 비핵화 포기와 마찬가지다. 빠른 말이죠. 땅굴을 모르는 햇똑똑이라고 천영우 씨에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종편에 나와서 안보를 논하는 자들, 이 다 햇똑똑이들입니다. 바보들입니다. 왜 땅굴에 대비하는 것을 모르고 있고 휴전선 4km 이남으로는 땅굴 팔 수 없다라고 하는 저 국방부 여적들을 믿는 햇똑똑이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은 강하지만
한국의 3노로 도전받고 있다. 이게 강인선 워싱턴 특파원이 존 햄리 미 CSIS 소장과 인터뷰한 것입니다.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입니다.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소장입니다. 이분이 한 주요 핵심 사항은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슨 국무장관 모두 선제 공격보다는 외교 해법을 선호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다른 목소리 나와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백악관은 이제 국방부 장관과 틸러슨과 이 모든 옵션을 다 총체적으로 마지막 결심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여기에서 최종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중국은 한미 갈라놓으려 하는데 한국 스스로를 위험으로 내몰아. 이것은 우리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저 주사파가 노스코리아 스파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노스코리아 스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 스스로를 위험으로 내몰아. 이 얘기는 이제 총수권자가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있다. 그리고 사드도 갖다 놓지 말자고 하는 이적 행위, 형법 99조 일반 이적 행위, 적국에게는 이점을 공여하고 우군에게는 불리함을 갖게끔 하는 이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처럼 직접적인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한국 스스로를 위험으로 내몰아. 이게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국 비핵화 없이 북에 보상은 안 한다. 그래서 작정하고 우리 CSIS 존 햄리 미 소장께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3노가 뭐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MD 참여 안 하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하겠다. 이게 지금 사실상은 한미 동맹이 이제 북중러 이 동맹과 싸우고 있고 미일 동맹이 있어서 미국의 전쟁 지원을 후방 지원 기지로서 일본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는 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 북중러의 동맹을 강화해주는 이 여적질이고 이적질을 문재인이와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가 하고 있는데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 적국에게는 이로움을 공여하고 우군에게는 불리함을 갖게끔 하는 이 죄, 그 다음에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죄, 이것을 백주대낮에 짓고 있으므로 이자들을 처형해야 될 터인데 50대 언론사가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저 박지원 당시 문광부 장관, 김대중 저 간첩의 치하에서 북한에 올라가 김정일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난 다음 이제는 여적질하는 언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란과 외환을 지금 두루 범하고 있는 임종석과 문재인에게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는 오히려 지원하고 박수를 치는 이 여적의 신문 조선, 동아, 중앙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인 86% 북한은 심각한 위협이다. 2017년 CNN이 10월 달에 조사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심각한 위험이다. 58%는 외교 해법 안 통하면 무력 써야. 그건 60% 가까이가 이제 무력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2017년 9월 갤럽 조사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대북 무력 사용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미국 여론 점점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한상균 민노총 그 대표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영주까지 구속이 됐는데 민노총 문정권 염치 없는 법치다라고 하고 있고 이재명이는 구속영장 기각 공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북 간첩단들이 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시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잡히는 날 태스크포스,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여기에 간 인민위원들, 종북 간첩단을 이제는 다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천의 이 소방관들 참 44분 만에 2층으로 들어가서 29명의 우리 선량한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지도실장이 있어야 제2제천을 막는다. 지도실장, 지원 요청은 출동과 동시에 해야 된다. 도면은 선착대가 가져가야 된다. 실전처럼 훈련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장비 점검은 수시로 체크해야 된다. 이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김대중 고문의 칼럼입니다. 왼쪽 가속 페달 폭주하는데 오른쪽 브레이크 장치 없어 보수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비상적 기능 회복에 나설 때다. 보수 야당은 전열 정비하고 잠룡들도 말로만 애국 말아야 한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언제까지 보수 욕만 하고 있을 것인가. 왼쪽 가속 페달만 있는 자동차가 폭주하고 있다. 하루도 거르지 않다시피 어제는 한일 관계, 오늘은 개성공단 문제 등 과거사까지 들추며 대한민국을 온통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제는 이 자동차의 폭주를 막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그것이 내부 것이든 외부 장벽이든 질주를 막을 장치도 기능도 없다. 저는 여기에서 김대중 고문이 주사파 종북 간첩단이 대한민국을 폭파시키고 있다. 이렇게 전공법으로 써주는 그러한 언론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언론들이 종북 간첩단에 종사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을 글만 써대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이 땅의 보수는 동네북이다. 이 사람이 때리고 저 사람이 발길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희덕거린다. 보수가 부패했느니 강남 좌파 행사만 했느니 개혁하지 못했느니 현실에 안주했느니 등등 보수를 때리는 도구는 각양각색이다. 심각한 것은 이런 비판과 비아냥이 좌파 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수 또는 보수를 자처하는 쪽에서 때로는 반성의 이름표를 달고 난무한다는 점이다. 개떡이다. 종북 간첩단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다 장악해서 니들 김대중 고문을 포함한 이 언론인들이 보수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니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얼치긴 줄 아느냐. 김대중, 너는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데 앞장선 50대 반역의 언론사의 주축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 글을 써도 이렇게 아리까리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는 다 안다. 이래가지고는 보수를 구할 수 없다. 니들이 구할 생각도 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안다. 입으로는 좌파 세상을 걱정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뒤에 앉아 침묵하면서 소셜미디어로 자기 신상 문제만 언급하는 이런 소극적이고 관전적인 태도로는 보수를 구할 수 없고 보수가 자기들을 모시러 오지도 않는다. 그 인사들은 과거 보수가 키워준 사람들이다. 보수가 절체절명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이들은 기꺼이 나서야 한다. 물론 여러 계산이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요즘의 정치 세상은 사람 잡아먹는 데는 익숙하고 사람 키워주는 데는 인삭하다. 지금 보수 세력의 재기와 분발을 기대하는 것은 보수 장치가 망가질수록 좌파의 질주는 계속될 것이고 조만간 좌파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에게도 그들이 과거 전 정권들을 견제했듯이 견제가 필요하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제 문재인 퇴진을 위해서 저 23명의 주사파 1급 비서관 이상이 청와대를 장악하고서 34%가 청와대를 장악하고서 이제 자유민주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있는 이 현장에 홍준표는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서 문재인 타도를 외쳐야 한다. 이렇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 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북핵 3개월 시한설 속에 맞는 2018년이다. 미국 CIA가 북핵 ICBM 완성 시한으로 꼽은 것이 3개월이라는 보도가 나온 지 한 달이 돼간다. 새해 봄까지는 무슨 결판이 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마주 앉아 한반도 문제를 요리할 수도 있고 군사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기를 남의 일처럼 보고 있다.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간첩단이 북한에 대해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반미를 하고 친중 적국과는 손을 잡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지난 12월 28일 통일부 청산위원회는 개성공단 중단과 5.24 대북 제재를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의 초법적 조치라며 잘못된 일인 양 평가했다. 개성공단 재개와 5.24 제재 해제를 권유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선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다는 조치라고 책임을 다한 성과처럼 밝혔다. 5.24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의 천안함 어뢰 폭침 사건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정부 입장인가? 결국 개성공단 시비 등은 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국내 정치용일 뿐이었나? 안보를 이렇게 해도 되나? 북정권이 무너질 정도로 제재하지 않으면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직후 2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를 사실상 차단했다. 개성공단의 은행을 여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벌크 캐시 대량 현금 반입도 막았다. 북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방법이 없다. 개성공단을 오가는 모든 화물도 전수조사해야 한다. 정상적 공단 운영이 불가능하다. 모두 북핵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북의 선의에 미련을 갖고 북핵 폐기 없어도 공단 재개를 말한다면 환상 속에 사는 것이다. 임종석과 문재인은 종북 간첩단 노스코리아 스파이이기 때문에 이 짓을 한다. 여기에 성공회대 이 종북 간첩단과 가톨릭대 종북 간첩단을 집어넣어서 이 일을 한다. 재계와 비밀 독대 범죄시 하더니 새 정부도 똑같이 하나. 임종석 주사파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2월 초 아랍에미레이트로의 특사로 가기 직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청와대 밖에서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UAE 관련은 아니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재계 인사도 만났다고 비공식적으로 흘리고 있다고 한다. 언론이 UAE가 SK 계열사와 체결한 사업을 백지화하려 해 최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임 실장을 만났고도 보도하자 내놓은 반응이다. 지금 나라가 종북 간첩단, 주사파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문재인 노스코리아 스파이에 의해서 이제 파괴되고 있는 현장을 이렇게 점잖게 사설은 쓰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애초 언론이 문재인 씨 태원 회장 회동을 보도하자 오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아니라 임 실장이 만난 것이지만 임 실장은 대통령 최측근이다. 그런데도 보도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보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한 것은 사실상 거짓말을 하려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음 날 문재인 씨가 아닌 실권을 갖고 있는 임 실장이 만났다는 후속 보도가 나오자 그제야 만난 사실만 인정했다. 부인할 수 없는 성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임 실장과 재계 인사 만남이 UAE 사태와 관련 없다고만 하고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 온 국민이 대체 정부가 무슨 일을 했길래 UAE와 이렇게 심각한 관계가 됐는지 알고 싶어한다. 솔직히 밝히면 끝날 UAE 의혹이 해를 넘긴다. UAE보다는 방점은 레바논의 헤즈볼에 탄저균과 탄저균 해독제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것이 이제 보고 냉동 보고라고 하는 상자 속에 담겨서 가지 않았나. 우리 이제 1호기 이 조종사를 포함해 갖고 또 관계관들이 냉동 보고 이것이 1호기에 실려서 레바논까지 가지 않았나. 이것을 이제는 양심 고백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가 원자력 폐지위 되나. 정부가 원자력 안전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환경단체 천연자원보호위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 관련 박사학위를 가졌지만 국내 원자력 발전 계통 중심에서 경력을 쌓지 못하고 연구원과 초빙 교수 등을 지내다 미국 환경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사람이다. 원안위를 책임지려면 원전 가동 분야에서 숙련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원전 안전의 핵심인 개통 운영 전문가가 아니라 핵 폐기물과 재처리 문제를 전공한 사람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미 원전 종사자들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다. 이번에 원전 종사자들 행사를 할 때 대통령 상은 하나도 없었다. 신규 건설 중단 정책으로 원전 부품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유능한 인력들이 원자력 분야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들은 모두 한국 원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원전의 적대적 인사를 원안위 책임자 자리에 앉힌 것은 원자력 안전기관을 아예 원자력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25조 원이 들면 되는 원자력 6기 발전소를 짓는 대신에 약 150조가 들어가는 100조라고 선전하지만 사실상 150조가 들어가는 풍력 발전소 이런 것과 함께 해서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 그 돈으로 북한에 퍼주기를 하려고 하는 임종석, 문재인 또 23명의 주사파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종북 간첩단이 벌이는 일임을 이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광화문 동아 면세점 앞으로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동아일보 1월 1일자입니다. 월요일입니다. 3만 달러 한국 이끌 3만 혁신기업 키우자 공연불이다. 임종석과 문재인과 23명 주사파 비서관들이 앉아있는 청와대를 향해서는 공연불이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개떡동하다. 희망을 주는 것은 좋지만 글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야 된다. 각국 기술 집약, 실험실 창업 주력, 생존율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 커 기술 창업 늘려 한국 경제의 활력을 이 개떡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고 있다. 임종석과 문재인과 23명 주사파를 몰아내지 않으면 3만 달러 혁신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퍼주기를 하고 저 2만 명인지 3만 명인지는 몰라도 인천공항에 10,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면 이제 그쪽에서 벌어들인 돈은 다 임금으로 다 나갈 터인데 이제 인천공항은 망했다라고 써야 될 동아가 그렇게 쓰지를 않고 있다. 이제 인천공항이 문을 열었으니까 다 정규직으로 해라. 요 짓거리를 동아라고 하는 이 반역의 신문이 하고 있다. 조선과 중앙과 이 반역의 이 여적들의 신문들이 하고 있다. 여러분 동아일보 끊으세요. 중앙일보 끊으세요. 기술 신형 기업은 창업의 질을 높여 한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본문은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술 창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혁신형 창업 열기가 뜨거운 글로벌 현장을 취재했다. 이달 지령 3만 호 발행을 앞둔 본본은 혁신형 창업 기업 3만 개를 육성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이끌자는 내용의 시리즈를 시작한다. 개떡이다. 이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임금 최저임금 만 원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는 16.4%로 올려서 경제가 지금은 가라앉고 있고 고용도 이제 최대 청년 실업률이 최대를 향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고쳐라. 이렇게 좀 정직하게 써줬으면 좋겠다. 이 여적의 동화야. 자, 이 여적의 동화가 개헌을 또 치고 나갑니다. 이 종북 간첩단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개헌을 저 종북 주사파 이 간첩단의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인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려 하고 있고 5.18 저 1,200명의 북한의 폭도들이 내려와서 특수전 요원들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갈아엎으려고 했던 것을 전두환 장군이 그나마 저것을 막았는데 5.18을 이제는 5.18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5.18에 북괴군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 하는데도 이 동화는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사기 언론이 사기 선동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종북 간첩단을 선척결해야 한다. 동아일보서부터 선척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아의 여적들아 하고 썼습니다. 경제가 폭파 중이다라고 써라. 이 여적들아. 서울시장 선거에서 현역 효과 박원순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답니다. 다자 대결 지지율 32.1%가 합니다. 얼마나 많이 퍼줬습니까? 또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이 공짜로 돈을 집어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나라가 죽더라도 내만 잘 살고 보자 해서 이렇게 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아르헨티나처럼 그리스처럼 망가뜨리는 이 박원순이가 1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승민이 11.1%, 황교안 8.6%, 안철수 2위그룹입니다. 황교안 씨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을 깜빵에 쳐넣게 한 대통령 대행을 한 사람입니다. 계엄령 선포해서 나라를 구해야 될 때 당신이 목숨 걸고 이 나라 지켰어야 되는데 이제 23명의 종북 간첩단 주사파를 청와대를 장악하게끔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황교안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은 정계에서 은퇴하고 해외로 나가십시오. 당신은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안철수 7.2% 2위그룹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했는데 박원순이 가상 3자 대결에서도 앞선다. 여후보 적합도 박원순이가 38.3%고 박영선이가 14%, 유승민 한국당 적합한 후보 없다 46.7%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백전백패입니다.
전자개표기 부정에 침묵하는 당신들은 정의를 실종했기 때문에 보수가 당신들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를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태블릿 PC 부정이 지난 11월 27일 국립수사과학연구소에 의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3명 김진태 의원과 3분만 앞세워갖고 한마디 하고 나더니만 쏙 들어간 당신들은 정의를 추구할 의지도 없고 또 그러한 용기도 없는 당이기 때문에 백전백패가 눈에 보입니다. 전자개표기 부정을 알면서도 침묵하는지 돈을 받아서 침묵하는지 홍준표 씨 당신의 리더십으로는 이제 백전백패가 눈에 보입니다. 통합신당 찍겠다. 14.2%, 한국당은 10.1%. 이미 초반부터 통합신당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이 자유와 정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홍준표가 자유와 정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당 TK서만 통합신당에 앞서 호남선 민주 61.4%, 통합신당 11%. 김무성과 김성태를 받아들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한 자유와 정의를 무시한 홍준표의 만료가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태극기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는 또 민주당의 제2중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개과천선하지 않는 한 한국당은 망한 겁니다. 이것이 김무성을 집어넣고 박근혜를 추출하고 김무성이를 이제 또 후반기 국회의장에다가 갖다 앉히려고 하는 당신들의 이 수순을 국민들이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지지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당신들 스스로가 끌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TK서만 통합신당에 앞서 이것도 과연 앞설까요? 자유와 정의를 버렸는데 그걸 국민들이 모를까요? 여적의 신문 동아가 이제 개헌을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41%. 저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종북 간첩단이 잡고서 이제 주사파 23명이 청와대 비서관 35% 이상을 장악하고서 벌리는 이것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고 5.18 북괴군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는데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고 촛불 반란이었고 촛불 내란이었는데 태블릿 PC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넣는 이 사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이 사악한 일에 여적신문 동아가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 것을 국민들 앞에 고발합니다. 적폐청산 기한 없이 계속돼야 26%, 56%. 이 짓을 합니다. 이 짓을. 자기들의 지지층에게만 물어갖고 56%고 75%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퍼센트지를 내갖고 이렇게 대서특필합니다. 개, 돼지 같은 국민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60대 이상은 조속히 마무리를 52%. 70, 80%가 되는 것을 이렇게 낮춰서 잡았습니다. 민주 지지층 78%, 적폐청산 계속해야. 한국당 지지층은 59% 못해. 사기 거짓 언론. 대한민국은 이놈들이 사기라면 다행입니다. 돈 벌려고 사기치는 놈이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에게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8월 12일 날 마지막 오찬인지 만찬 자리에서 이제 김정일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내려와서 여적의 신문, 여적의 방송이 됐기 때문에 이 사기 거짓 언론보다는 여적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일아사히 신문이 은하 3호 키운 은하 4호 9월 9일 건국절 발사 염두 둔 듯하다. 합참의장 평창 대비태세 강화 강조했고 북새해 예기치 않은 곳 도발 가능성이 있다. 정경도 합참의장님, 당신께서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작전명령, 경계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선제 공격이 나고 전투가 시작되면 당신부터 포로가 되든지 죽든지 합니다. 이제 합참 건물 밑으로 땅굴이 연결되어 있고 국방부도 연결되어 있고 청와대도 연결되어 있고 하는 것을 이것은 지금 비상입니다. 당신이 이제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이것을 전환하지 않으면
저 육군 대장들 5명, 6명이 매년 스크럼을 짜고 땅굴 없다라고 확인하는 바람에 아무리 유능한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들도 땅굴을 찾을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합참의장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합참의장이 땅굴 없다라고 하면 누가 감히 땅굴이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당신부터 땅굴이 있다! 땅굴에 찾아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합참의장이 돼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평창 대비태세의 가장 핵심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께서 한미훈련 조정 가능을 첫 언급했습니다. 일정 변경 당장 답갖고 있진 않아 훈련 중지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미 소식통 북도발 여부 따라 영향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북계군을 압도하는 의미에서는 저는 평창 올림픽 중에도 이 훈련은 계속돼야 된다. 키 리졸브는 CPX입니다. 컴퓨터 가상 훈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상 연기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억제 차원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김정은이가 저 주사파 간첩 문재인과 임종석이와 23명의 주사파 비서관들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간다. 80조 원을 우리에게 바쳐라. 그러면은 평창 올림픽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80조 원 중에 일단 8조 원을 먼저 올려 보내겠습니다. 이 짓 할 자들이 대한민국에 여적하고 중국에 가서 우리가 동맹국이다. 공동 운명체다. 동반자다라고 하는 것은 동맹국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버금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가짜 대통령, 찬탈 대통령에 의해서 유린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선수들 올림픽에서 이상화 500m 이 스케이팅이죠. 3연속 금을 달려라. 2연속을 했습니다. 3연속. 이 대단한 것입니다. 올림픽 3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손흥민 16강을 부탁해.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서는 최근에도 한 골을 넣고 2골을 어시스트했다라고 보도가 어제 났던데 2018년은 스포츠 빅 이벤트의 해다.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뒤엔 월드컵이 있다. 아시아 경기, 세계 사격 선수권 등 줄을 잇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논설 주간 김순덕의 칼럼입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의 성공 조건은 다른가? 국정농단의 무대 콘텐츠진흥원 탁형민의 측근이 낙하산 탔다. 문재인 청와대도 과거 정부처럼 안 된다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 없나라고 썼지만 없다. 개혁 세력이 일거에 장악한 개혁 세력 김순덕이 말은 좀 똑바로 해라. 주사파가 일거에 장악한 청 이렇게 좀 정직하게 좀 쓰는 언론인이 되라. 이 가짜 이 여적의 언론인들아. 무엇을 위한 적폐청산인지 집권 성공 때의 초심 생각하길. 읽기 싫습니다. 이 타이틀보다 거짓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참 읽기 싫습니다. 그러나 한번 봅시다. 왜 하필 콘텐츠진흥원 원장인가? 탁형민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의 고용주였던 다음 기획의 전 대표 김영준 씨가 그 자리에 임명됐다는 보도에 나는 혼자 탄식을 했다. 낙하산이 한둘도 아니다. 삼부 요인 인사도 아닌 건 안다. 그럼에도 가슴이 내려앉는 건 그 상징성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비선 실세 논란으로 주목받은 문화권력 기관이 바로 콘텐츠진흥원이었다. 문화재 황태자 차은택이 자신의 대부로 통하는 송성각 씨를 차관급 콘텐츠진흥원장에 앉힌 사실이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불거지면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축이 드러났던 거다.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성공한 개혁은 리더 스스로 비전과 역량을 지녔을 뿐 아니라 전문가를 활용하고 야당 인사를 영입하는 등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공정한 인사로 반대 세력의 마음까지 얻었다. 선거 공신은 부담 없는 외국 대사로 내보내는 묘수를 발휘했지 끌려다니지 않았다.
더 중요한 건 경제 재건에 초점을 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한 개혁은 성공했지만 기득권 타도이주의 급진 개혁은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누가 내게 적폐 청산의 성공과 개혁 성공의 조건은 다르다고 제발 말해줬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김순덕. 문재인과 임종석이와 23명의 비서관급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는 현장을 너는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붓끝을 이렇게밖에 못 날리느냐. 여적의 언론인들이요. 동아일보의 사설입니다. 정부 수립 70년, 헌법 제정 70년, 2018 대한민국의 길. 자, 이 사람들은 왜 정부 수립이라고 할까요? 이 종북 간첩단들은 9월 9일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종북 사관입니다. 좌파 사관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정부 수립이라고 씁니다. 국가 수립이라고 못 쓰는 반역의 동화를 봅니다. 왜 국가 수립 건국이라고 못하나? 그것 때문이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서 조국 통일을 하겠다. 50대 언론사 사주들이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저 박지원 간첩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이 사설을 우리가 봅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할 수 있다. 숱한 공난과 내후 애환에도 세계에서 7개국만 오른 인구 5천만 소득 3만 달러의 5030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바로 그 중자다. 어떻게 지켜온 대한민국인가?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2017년도에는 3만 부를 못 채웠습니다. 2만 9천 얼마가 됐는데 이제 내년 되는 3만 불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임금을 올렸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고 17만 명, 그중에 2만 5천 명의 정부와 지방 공무원을 뽑아놨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급전직하로 떨어집니다. 내년은 2만 5천 불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3만 불 택도 없습니다. 이 에드벌룬을 띄우는 짓을 이 동화 사설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3만 불 시대, 더는 정치가 경제 발목 잡지 말아야 맞는 말이지만 팩트를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치는 사설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이미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써야지 이게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신임 받은 안철수가 풀어야 할 중도 통합 속죄. 이게 지금 홍준표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문재인의 제2중대로 전락한 한국당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 나라 보수는 완벽하게 괴멸이 되고 이 보수를 괴멸하는 일에 안철수와 유승민이가 손을 잡았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사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사를 묻는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결과가 찬성시 74.6%로 나타났다. 통합을 주도해온 안철수 대표는 재신임을 받았다. 안 대표는 결과 발표 직후 좌고 우면하지 않고 통합의 길로 전진하겠다고 했다. 통합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당장 국민의당 지도부는 1월 초선 통합 추진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2월까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마무리할 태세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세의 염증을 느낀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국민의당과 안 대표에게 지지를 보냈다. 이 후보인 국민의당의 행태에 실망한 사람이 많지만 중도 실용 정치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유효하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6.13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했는지 질문에 탄생하지도 않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종합전략을 선택한 응답자는 14.2%로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을 앞섰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유승민이와 안철수가 보수를 지향하는 척하면서 저 유승민 이제 배신하고 자기의 주군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은 한국당에서 새누리당에서 반역함으로써 이렇게 만들어버린 저 여적의 핵심이 이제 또 국민을 우롱하고 또 국민을 속이는 이 역사가 이제 내년 6월 달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대부분은 개돼지입니다.
이 50대 언론사, 여적의 언론사에 속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개, 돼지가 아닌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정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제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제 문재인 퇴진을 외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불길이 문재인 퇴진의 불길이 솟아납니다. 어제는 태극기 행렬이 어제가 아니죠. 오늘 12시 보신각 거기에 모여서 문재인 퇴진을 외친 걸 아시죠? 이것을 보도하는 신문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까? 유튜브에나 간간히 흘러나오고 이 여적의 언론사 이제는 문재인을 퇴진시키고 이제 234명 헌법 84조를 어기고 대한민국의 국헌 질서를 문란시킨 내란죄를 적용하여 저 정세균의 234명 국계를 해산하고 헌법재판소 박한철과 이정미를 포함한 이들을 이제는 처형하는 이 처절한 역사가 2018년 무술년에는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국민들이 모여야 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해주겠지? 아닙니다. 국민들이 모여서 이제는 저 여적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중국과 동맹관계라고 하며 1호기를 태워서 헤즈볼라 저 땅굴을 파놓고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저기와 손을 잡는 임종석과 문재인 이 주사파 간첩들을 이제는 바로잡는 이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우리 군 441명의 장군 여러분, 장군들이 이제는 나라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시기에 이 나라 구해 주시기를 1월 1일 새해원단에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이어서 땅굴 관련된 광고가 나갑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작전명령, 경계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통수명령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작전명령, 경계명령 내려서 이제는 자위권 차원에서 각급 부대장이 땅굴에 대비하는 이 역사가 펼쳐지게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이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선제공격, 불시에 선제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지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악해서 니들 김대중 고문을 포함한 이 언론인들이 보수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니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얼치긴 줄 아느냐. 김대중, 너는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데 앞장선 50대 반역의 언론사의 주축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 글을 써도 이렇게 아리까리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는 다 안다. 이래가지고는 보수를 구할 수 없다. 니들이 구할 생각도 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안다. 입으로는 좌파 세상을 걱정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뒤에 앉아 침묵하면서 소셜미디어로 자기 신상 문제만 언급하는 이런 소극적이고 관전적인 태도로는 보수를 구할 수 없고 보수가 자기들을 모시러 오지도 않는다. 그 인사들은 과거 보수가 키워준 사람들이다. 보수가 절체절명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이들은 기꺼이 나서야 한다. 물론 여러 계산이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요즘의 정치 세상은 사람 잡아먹는 데는 익숙하고 사람 키워주는 데는 인색하다. 지금 보수 세력의 재기와 분발을 기대하는 것은 보수 정치가 망가질수록 좌파의 질주는 계속될 것이고 조만간 좌파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에게도 그들이 과거 전 정권들을 견제했듯이 견제가 필요하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제 문재인 퇴진을 위해서 저 23명의 주사파 1급 비서관 이상이 청와대를 장악하고서 34%가 청와대를 장악하고서 이제 자유민주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있는 이 현장에 홍준표는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서 문재인 타도를 외쳐야 한다. 이렇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 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북핵 3개월 시한설 속에 맞는 2018년이다. 미국 CIA가 북핵 ICBM 완성 시한으로 꼽은 것이 3개월이라는 보도가 나온 지 한 달이 돼간다. 새해 봄까지는 무슨 결판이 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마주 앉아 한반도 문제를 요리할 수도 있고 군사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기를 남의 일처럼 보고 있다.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간첩단이 북한에 대해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반미를 하고 친중 적국과는 손을 잡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지난 12월 28일 통일부 청산위원회는 개성공단 중단과 5.24 대북 제재를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의 초법적 조치라며 잘못된 일인 양 평가했다. 개성공단 재개와 5.24 제재 해제를 권유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선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다는 조치라고 책임을 다한 성과처럼 밝혔다. 5.24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의 천안함 어뢰 폭침 사건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정부 입장인가? 결국 개성공단 시비 등은 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국내 정치용일 뿐이었나? 안보를 이렇게 해도 되나? 북정권이 무너질 정도로 제재하지 않으면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직후 2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를 사실상 차단했다. 개성공단의 은행을 여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벌크 캐시 대량 현금 반입도 막았다. 북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방법이 없다. 개성공단을 오가는 모든 화물도 전수조사해야 한다. 정상적 공단 운영이 불가능하다. 모두 북핵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북의 선의에 미련을 갖고 북핵 폐기 없어도 공단 재개를 말한다면 환상 속에 사는 것이다. 임종석과 문재인은 종북 간첩단 노스코리아 스파이이기 때문에 이 짓을 한다. 여기에 성공회대 이 종북 간첩단과 가톨릭대 종북 간첩단을 집어넣어서 이 일을 한다. 재계와 비밀 독대 범죄시 하더니 새 정부도 똑같이 하나. 임종석 주사파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2월 초 아랍에미레이트로 특사로 가기 직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청와대 밖에서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UAE 관련은 아니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재계 인사도 만났다고 비공식적으로 흘리고 있다고 한다. 언론이 UAE가 SK 계열사와 체결한 사업을 백지화하려 최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임 실장을 만났고도 보도하자 내놓은 반응이다. 지금 나라가 종북 간첩단, 주사파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문재인 노스코리아 스파이에 의해서 이제 파괴되고 있는 현장을 이렇게 점잖게 사설은 쓰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애초 언론이 문재인 씨 태원 회장 회동을 보도하자 오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아니라 임 실장이 만난 것이지만 임 실장은 대통령 최측근이다. 그런데도 보도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보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한 것은 사실상 거짓말을 하려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음 날 문재인 씨가 아닌 실권을 갖고 있는 임 실장이 만났다는 후속 보도가 나오자 그제야 만난 사실만 인정했다. 부인할 수 없는 성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임 실장과 재계 인사 만남이 UAE 사태와 관련 없다고만 하고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 온 국민이 대체 정부가 무슨 일을 했길래 UAE와 이렇게 심각한 관계가 됐는지 알고 싶어한다. 솔직히 밝히면 끝날 UAE 의혹이 해를 넘긴다. UAE보다는 방점은 레바논의 헤즈볼의 탄저균과 탄저균 해독제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것이 이제 보고 냉동 보고라고 하는 상자 속에 담겨서 가지 않았나. 우리 이제 1호기 이 조종사를 포함해갖고 또 관계관들이 냉동 보고 이것이 1호기에 실려서 레바논까지 가지 않았나 이것을 이제는 양심 고백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가 원자력 폐지위 되나. 정부가 원자력 안전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환경단체 천연자원보호위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 관련 박사학위를 가졌지만 국내 원자력 발전 계통 중심에서 경력을 쌓지 못하고 연구원과 초빙 교수 등을 지내다 미국 환경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사람이다. 원안위를 책임지려면 원전 가동 분야에서 숙련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원전 안전의 핵심인 개통 운영 전문가가 아니라 핵 폐기물과 재처리 문제를 전공한 사람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미 원전 종사자들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다. 이번에 원전 종사자들 행사를 할 때 대통령 상은 하나도 없었다. 신규 건설 중단 정책으로 원전 부품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유능한 인력들이 원자력 분야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들은 모두 한국 원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원전의 적대적 인사를 원안위 책임자 자리에 앉힌 것은 원자력 안전기관을 아예 원자력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25조 원이 들면 되는 원자력 6기 발전소를 짓는 대신에 약 150조가 들어가는 100조라고 선전하지만 사실상 150조가 들어가는 풍력 발전소 이런 것과 함께 해서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 그 돈으로 북한에 퍼주기를 하려고 하는 임종석, 문재인 또 23명의 주사파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종북 간첩단이 벌이는 일임을 이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광화문 동화 면세점 앞으로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동아일보 1월 1일자입니다. 월요일입니다. 3만 달러 한국 이끌 3만 혁신 기업 키우자. 공연불이다. 임종석과 문재인과 23명 주사파 비서관들이 앉아있는 청와대를 향해서는 공연불이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개떡동하다. 희망을 주는 것은 좋지만 글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야 된다. 각국 기술 집약, 실험실 창업 주력, 생존율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 커 기술 창업 늘려 한국 경제의 활력을 이 개떡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고 있다. 임종석과 문재인과 23명 주사파를 몰아내지 않으면 3만 달러 혁신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퍼주기를 하고 저 2만 명인지 3만 명인지는 몰라도 인천공항에 10,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면 이제 그쪽에서 벌어들인 돈은 다 임금으로 다 나갈 터인데 이제 인천공항은 망했다라고 써야 될 동화가 그렇게 쓰지를 않고 있다. 이제 인천공항이 문을 열었으니까 다 정규직으로 해라. 요 짓거리를 동화라고 하는 이 반역의 신문이 하고 있다. 조선과 중앙과 이 반역의 이 여적들의 신문들이 하고 있다. 여러분 동아일보 끊으세요. 중앙일보 끊으세요. 기술 신형 기업은 창업의 질을 높여 한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본문은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술 창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혁신형 창업 열기가 뜨거운 글로벌 현장을 취재했다. 이달 지령 3만 호 발행을 앞둔 본본은 혁신형 창업 기업 3만 개를 육성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이끌자는 내용의 시리즈를 시작한다. 개떡이다.
이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임금 최저임금 만 원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는 16.4%로 올려서 경제가 지금은 가라앉고 있고 고용도 이제 최대 청년 실업률이 최대를 향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고쳐라. 이렇게 좀 정직하게 써줬으면 좋겠다. 이 여적의 동화야. 자, 이 여적의 동화가 개헌을 또 치고 나갑니다. 이 종북 간첩단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개헌을 저 종북 주사파 이 간첩단의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인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려 하고 있고 5.18 저 1200명의 북한의 폭도들이 내려와서 특수전 요원들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갈아엎으려고 했던 것을 전두환 장군이 그나마 저것을 막았는데 5.18을 이제는 5.18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5.18에 북괴군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 하는데도 이 동화는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사기 언론이 사기 선동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종북 간첩단을 선척결해야 한다. 동아일보서부터 선척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아의 여적들아 하고 썼습니다. 경제가 폭파 중이다라고 써라. 이 여적들아. 무엇이는가? 영남광역단체장 나오나. 민주당이 최소 12곳을 갖겠다 그러고 한국당은 6곳을 사수하겠다고 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전제로 5곳을 갖겠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당은 전패라고 봅니다. 전자개표기 이 바보들이 한국당에 앉아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로 이제 19대 대선도 저 문재인이를 가짜 대통령, 사기 대통령, 부정 대통령을 올라앉힌 것을 모르는 전자개표기 바보들이 한국당에 있는 한은 백전백패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과 또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 후배 장군인데 북한 2018년 핵미사일 실험을 2 내지 3번 한 후 협상하자고 할 것이다. 미국은 목숨 바쳐줄 동맹국이다. 중국은 우리 주적인 북의 친구 적국이다. 설 자리 잘못 택하면 고아가 된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잘못 택하면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잘못 택했다. 우리는 고아가 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직하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미국 우선은 경제봉쇄에 나서겠지만 안 먹히면 올해 내 군사 옵션을 쓸 것이다. 핵능력 거세하고 천수 누리느냐, 중방관 속에 혼자 싸우다 죽느냐. 김정은의 남은 선택지는 2개뿐이다. 김정은이가 싸우면 그 배후에는 저 국제해적 시진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굴로 기어들어올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국군은 이제 대한민국에 우리 동포라고 해갖고 수많은 특수부대를 잠입시켰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이제 북한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내란 상태로 가져가서 이제 대한민국을 석권해서 결국은 2003년도에 저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만든 동북공정을 완수할 이 전략을 갖고서 김정은이 배후에서 김정은이와 사이가 틀어진 척하면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국제해적 시진핑 또 동네 깡패 왕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원식 이 후배 장군에게 땅굴을 모르는 바보 장군이라고 썼습니다. 이 땅굴 전략이 없이 여기다 쓴 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땅굴 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후배 장군에게 미안하지만 작전 본부장을 하면서 땅굴을 덮었던 세력 중에 한 명이라고 보고 땅굴을 모르는 바보 장군이라고 쓴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을 노리는 300문의 240mm 방사포가 위협적인데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다. 우리 군은 방사포가 숨어있는 동굴 진지를 파괴할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다. 진지 밖에 나와 있더라도 중대본부와 탄약 무전기가 있는 진지가 파괴되면 지휘통신이 안 돼 사격이 불가능하고 재장전도 할 수 없다. 맞는 말이지만 땅굴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도 바보 중에 상바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연합훈련의 연기 축소를 북한과의 대화 재개 또는 핵실험 중단 등과 연기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일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중이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안이다. 북한 비핵화의 입구가 아닌 출구에서 써야 할 아주 비싼 카드다. 이것을 대화 재개나 핵실험 중단과 맞바꾸는 건 비핵화 포기와 마찬가지다. 빠른 말이죠. 땅굴을 모르는 햇똑똑이라고 천영우 씨에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종편에 나와서 안보를 논하는 자들, 이 다 햇똑똑이들입니다. 바보들입니다. 왜 땅굴에 대비하는 것을 모르고 있고 휴전선 4km 이남으로는 땅굴 팔 수 없다라고 하는 저 국방부 여적들을 믿는 햇똑똑이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은 강하지만 한국의 3노로 도전받고 있다. 이게 강인선 워싱턴 특파원이 존 햄리 미 CSIS 소장과 인터뷰한 것입니다.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입니다.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소장입니다. 이분이 한 주요 핵심 사항은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슨 국무장관 모두 선제 공격보다는 외교 해법을 선호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다른 목소리 나와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백악관은 이제 국방부 장관과 틸러슨과 이 모든 옵션을 다 총체적으로 마지막 결심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여기에서 최종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중국은 한미 갈라놓으려 하는데 한국 스스로를 위험으로 내몰아. 이것은 우리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저 주사파가 노스코리아 스파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노스코리아 스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 스스로를 위험으로 내몰아. 이 얘기는 이제 총수권자가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1일 월요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무술년 대망의 1월 1일입니다. 여기 장미꽃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 선인장꽃과 군자란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 꽃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자,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는 우리의 이제 후대들이 태어나서 이제 대한민국도 보호하고 또 대한민국도 발전시키고 이러한 아이를 많이 낳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 유사시 군 지원 합창 계획 바꾸려 했다. 국회 동의 안 거쳤다. 이의 제기돼 합의 수정 시도하자 UAE가 반발했다. 저는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레바논에 가서 임종석이가 헤즈볼라 지원하는 이것을 레바논 대통령과 또 헤즈볼라의 리더를 만나지 않았냐 하는 전략적 판단을 합니다. 이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계속 아랍에미레이트를 띄우는데 문제는 반미 전선에 올라탄 그래서 중국과 동맹관계라고 공동운명체고 동반자라고 한 것은 동맹관계라고 한 이제 한미 동맹을 깨는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결국은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를 통해서 공격 행위를 하려고 하는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서 레바논에 지난 12월 10일 날 1호기를 타고 들어가지 않았나. 거기에 탄저균과 탄저균 해독제 이걸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략적 평가입니다. 저 주사파 임종석 종북 간첩이 방문 직전에 UAE 원전 한국업체 공사 진행 어렵다고 호소를 했다. 그래서 UAE 주재 대사관 외교부에 보고했고 임 실장 파견과 연관 가능성 있다. 뭐 이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연결이 돼서 헤즈볼라가 갖고 있는 땅굴로 이스라엘을 탄저균으로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끝장입니다. 세계 분쟁에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주사파 임종석과 1급 비서관 이상 청와대 65명 중에 34%를 장악한 23명의 주사파, 거기에 총대장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제 국제 분쟁에 뛰어드는 꼴이 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전보다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된다. 검문 검색 심하고 과도한 제재를 한다. 납품 대금 수령도 제대로 안 된다. 야당 문정부 양국 간 군사협력을 전 정부 적폐로 몰려다 일이 터졌다. 이것도 한 아이템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헤즈볼라 관련된 이것은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적을 해도 언론에는 날 리가 없는 이 여적들의 행진이 50대 언론사 여적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현장을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74.6%가 통합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바른정당과 통합 추진 본격화되고 안철수는 범개혁정당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홍준표의 한국당을 찍어 누르고 이제 통합당이 이제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 대망을 갖고서 가고 있습니다. 반대파는 투표율이 23%밖에 안 된다. 안 대표에 대한 불신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제재에 곳곳에 구멍이 났다. 기름 몰래 판 중국, 출항 선박 또 적발했다. 러시아 선박들도 최소 3차례 넘겨줬다. 여수 억류 중인 북밀거래 선박은 중국 반대로 제재 대상서 제외됐다. 저 해적 시진핑이가 이 짓을 합니다. 기름 몰래 파는 시진핑이와 저 동네 깡패 왕이 우리 문재인 씨가 방문했을 때 국빈 방문이라 했을 때 그 100m 떨어진 곳에서 문재인 씨를 취재했던 이 취재 기자를 폭행한 이 동네 깡패 왕이 국제 해적 시진핑이가 벌리는 이 유엔도 무력화시키는 이 짓을 합니다. 평창올림픽 우리가 지킨다. 공군 FA-50 편대 새맞이 비행을 하고 있다. 이 T-50이라고 하는 것을 락히드 마틴사와 우리 카이가 합작을 해서 만들어냈고 이것을 변형을 해서 파이터, 공중전도 할 수 있고 어태커, 공격기도 할 수 있는 FA-50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국산기가 이제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을 초계 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서울 박원순이 안철수 빅매치가 이루 민국을 배반하고 있다. 그리고 사드도 갖다 놓지 말자고 하는 이적 행위, 형법 99조 일반 이적 행위, 적국에게는 이점을 공여하고 우군에게는 불리함을 갖게끔 하는 이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처럼 직접적인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한국 스스로를 위험으로 내몰아. 이게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국 비핵화 없이 북에 보상은 안 한다. 그래서 작정하고 우리 CCS 존 햄리 미 소장께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3노가 뭐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MD 참여 안 하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하겠다. 이게 지금 사실상은 한미동맹이 이제 북중러 이 동맹과 싸우고 있고 미일 동맹이 있어서 미국의 전쟁 지원을 후방 지원 기지로서 일본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는 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 북중러의 동맹을 강화해주는 이 여적질이고 이적질을 문재인이와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가 하고 있는데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 적국에게는 이로움을 공여하고 우군에게는 불리함을 갖게끔 하는 이 죄, 그 다음에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죄, 이것을 백주대낮에 짓고 있으므로 이자들을 처형해야 될 터인데 50대 언론사가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저 박지원 당시 문광부 장관, 김대중 저 간첩의 치하에서 북한에 올라가 김정일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난 다음 이제는 여적질하는 언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란과 외환을 지금 두루 범하고 있는 임종석과 문재인에게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는 오히려 지원하고 박수를 치는 이 여적의 신문 조선, 동아, 중앙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인 86%, 북한은 심각한 위협이다. 2017년 CNN이 10월 달에 조사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심각한 위험이다. 58%는 외교 해법 안 통하면 무력 써야. 근 60% 가까이가 이제 무력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2017년 9월 갤럽 조사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대북 무력 사용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미국 여론 점점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한상균 민노총 그 대표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영주까지 구속이 됐는데 민노총 문정권 염치 없는 법치다라고 하고 있고 이재명이는 구속영장 기각 공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북 간첩단들이 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시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잡히는 날 태스크포스,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여기에 간 인민위원들, 종북 간첩단을 이제는 다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천의 이 소방관들 참 44분 만에 2층으로 들어가서 29명의 우리 선량한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지도실장이 있어야 제2제천을 막는다. 지도실장, 지원 요청은 출동과 동시에 해야 된다. 도면은 선착대가 가져가야 된다. 실전처럼 훈련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장비 점검은 수시로 체크해야 된다. 이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김대중 고문의 칼럼입니다. 왼쪽 가속 페달 폭주하는데 오른쪽 브레이크 장치 없어 보수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비상적 기능 회복에 나설 때다. 보수 야당은 전열 정비하고 잠룡들도 말로만 애국 말아야 한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언제까지 보수 욕만 하고 있을 것인가. 왼쪽 가속 페달만 있는 자동차가 폭주하고 있다. 하루도 거르지 않다시피 어제는 한일 관계, 오늘은 개성공단 문제 등 과거사까지 들추며 대한민국을 온통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제는 이 자동차의 폭주를 막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그것이 내부 것이든 외부 장벽이든 질주를 막을 장치도 기능도 없다. 저는 여기에서 김대중 고문이 주사파 종북 간첩단이 대한민국을 폭파시키고 있다. 이렇게 전공법으로 써주는 그러한 언론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언론들이 종북 간첩단에 종사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을 글만 써대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이 땅의 보수는 동네북이다. 이 사람이 때리고 저 사람이 발길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희덕거린다. 보수가 부패했느니 강남 좌파 행사만 했느니 개혁하지 못했느니 현실에 안주했느니 등등 보수를 때리는 도구는 각양각색이다. 심각한 것은 이런 비판과 비아냥이 좌파 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수 또는 보수를 자처하는 쪽에서 때로는 반성의 이름표를 달고 난무한다는 점이다. 개떡이다. 종북 간첩단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다